안녕하십니까. 최성일의 피싱스쿨. 오늘은 붕어 떡밥 낚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떡밥 낚시, 붕어 낚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낚시 붕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떡밥 낚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떡밥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집어하는 낚시입니다. 고기를 모아서 잡는 낚시고, 또 두 번째로는 찌올림이 굉장히 예술입니다. 붕어 낚시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은 사람들이 환상적인 찌올림을 보고 많이 빠져듭니다. 자, 그럼 붕어 떡밥 낚시 어떻게 해야 도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장비, 채비, 미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낚싯대입니다. 붕어 낚시의 낚싯대는 어떤 정도가 가장 좋겠는가? 보통 2대 내지 3대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낚싯대 칸수 2.4칸, 2.8칸, 그리고 3.2칸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칸은 한 칸이라고 하는 것은 1.8m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칸 낚싯대다. 그러면은 3 곱하기 1.8, 5.4m가 3.0칸의 낚싯대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낚싯대는 특히 붕어 낚싯대는 정확한 투척이 돼서 한 곳에 이렇게 떡밥을 같은 장소에다가 계속 투척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투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다음 투척할 때는 이 장소, 그 다음엔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떡밥이 떨어지면 고기들이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왔다 갔다 하겠죠. 자기 바늘에 있는 떡밥을 물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한 곳에 계속 집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붕어의 낚시의 투척력이 좋은 그런 정확한 투척이 되는 경질의 낚싯대가 좋고요. 두 번째로는 떡밥을 계속 던졌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던졌다 하기 때문에, 대물 낚시 같은 게 한 번 설치하면은 입질이 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지만은, 떡밥 낚시는 5분 정도 간격으로 계속 떡밥을 풀어줘야 됩니다. 떡밥이 어느 정도 바닥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길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붕어들이 모이고, 그때부터 입질이 오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낚시가 될 겁니다. 초보자들은 한 3.2칸 기준으로 해서 한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의 낚싯대면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낚싯대가 또 부러진 형상도 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찌맞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찌맞춤 상당히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요즘 채비들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찌맞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은 원봉돌 채비, 봉돌 하나로 전통적으로 쓰던 채비입니다. 봉돌 하나 갖고 다 채비를 가볍게 무겁게 맞춰서 조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어장 낚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또 채비가 이제 연구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원봉돌 채비를 좀 더 분할을 해서 붕어의 이물감이나 입질을 더 유도하자 해서 나온 게 분할봉돌 채비입니다. 여러 개의 좁쌀봉돌 형태로 해서 분할봉돌로 했었는데요. 아직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이게 엉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입벨 채비라는 것도 많이 쓰죠. 원봉돌 채비에다가 밑에다가 수입벨의 그 무게만 놓아가지고 수입벨의 무게만 들릴 정도로 해서 입질을 맞춰주는 건데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양어장이든 어디든 많이 쓰이고 있는 채비고요. 또 하나 또 발전된 채비는 사슬채비라고 있어요. 전체적인 원봉돌을 사슬로 나눠버린 거죠.
결국은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눠서 하는 채비가 이제 사슬채비라고 해서 또 사슬채비 매니아들은 또 사슬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대채비라고 있죠. 그 강선으로 돼서 예전에는 고무를 이렇게 벌려서 이 편대 형식으로 해서 한 편대채비가 있는데, 제가 이 모든 채비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혼동도 갈 거고, 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을 알면은 다 이거 응용이 되는 채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찌를 쓸 거냐 이런 것들 다 응용이 되고요. 바닥 낚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밑에 원봉돌이든 좁쌀봉돌의 맨 끝에 좁쌀봉돌이든 수이벨이든 아니면 사슬채비든 봉돌이 맨 끝에 우리나라의 바닥 낚시는 바닥에 닿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닿고 바늘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형태, 이게 찌를 올려주는 올림 찌낚시입니다. 원봉돌 채비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나머지는 응용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민하게 봉돌을 분할을 시켜서 한 부분들인데,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예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찌를 맞추려면은 이렇게 찌 맞춤 통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찌가 있고, 찌와 봉돌을 연결해주는 찌 고무를 넣으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줄을 달아서 이렇게 매기까지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 봤을 때 쭉 들어가죠. 찌가 들어간다는 것은, 찌는 얘가 갖고 있는 뜨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뜨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봉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라앉아요. 근데 지금 찌가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봉돌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침력이라고 하는데, 찌 맞춘다는 것은 이 부력과 침력을 제로 상태로 맞추는 거예요. 올라가는 힘하고 내려가는 힘이 서로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가 밑에서 붕어가 살짝 입질을 해줬을 때 그 긴장이 깨지면서 찌가 수면에서 쫙 올라오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로를 맞춰주려면 깎아야 되겠죠. 이제 봉돌을 깎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깎아주면은 이 가라앉는 힘이 점점 줄어들겠죠? 찌를 깎았는데도 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려졌지요. 그럼 다시 또 깎습니다. 지금 끝부분까지 깎아서 했는데 찌가 딱 지금 섰네요. 요거는 굉장히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민한 찌 형태라고 보셔야 돼요. 자, 거의 요 끄트머리 정도의 요 정도의 찌가 맞춰지면 굉장히 예민한 찌를 맞추면 한 겁니다. 요 상태에서. 근데 지금 그거보다 좀 더 덜 깎았는데요. 약간 더 예민하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더 깎으면은, 조금만 더 깎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깎아 나가면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설설 천천히 내려가죠. 꺼냈을 때 요거예요. 거의 끄트머리 타죠. 요 정도가 가장 예민한 찌 맞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원봉돌 채비로도 충분히 고기는 다 잡습니다. 제가 이제 노지에 가서 하는 낚시도 원봉돌 낚시고, 그러나 이제 그 예민한 찌 낚시로 이제 변해요, 사람들이. 근데 예민한 게 항상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찌를 낚시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일단 원봉돌 채비에 충분하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습득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